이 거룩한 축일에 우리는 성모님의 도우심과 전구를 청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미사를 구원의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경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뿔 달린 그 이무기는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아있고 여당 의원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내란 수괴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무기를 끌어내리려는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아나무인의 무도한 폭정을 일삼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배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검찰 권력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요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수족이던 검찰이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의 빌부터 폭정의 앞잡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등장으로 독재 권력의 주체가 되어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 독주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부여한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검사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등의 법적 장치들이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검찰 독재의 토대가 되어 오늘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의 법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그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떡주무르시하는 법기술자 검찰이 존재하는 한 법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닌 악법으로 변질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증거 조작, 가족에 대한 협박과 수십 수백 번의 압수수색, 구속영장과 기소 남발을 해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기를 물랑케 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친위 쿠데타에 나라까지 팔아먹어도 검찰만 도와준다면 처벌받기는커녕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치국가 이 대한민국에서의 검찰은 지금껏 무소불위의 실질적 권력 집단으로 군림해 온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한자는 물숫자와 갈것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물숫자와 갈것자 사이에 해태 치자가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해태란 시비와 선악을 가리고 심판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란 말 안에는 해태가 죄인을 물에 빠뜨려 벌하듯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처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태 치자가 빠져서 한자로 쓰기에는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간략해진 이 법자가 악인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오늘날 대한민국 법치의 그 부실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검찰이 편들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검찰이 맘만 먹으면 감옥에 보내는 세상이라면 그 누가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딴 거 필요 없고 검사 남편만 만나면 돼. 너희 아버지 검사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이번 생은 끝이야. 알게 뭐야. 될 대로 되라.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 희망, 정의, 공정, 정직, 성실, 평등, 배려 등등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어리석은 짓을 이 나라의 부패한 검찰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스스로도 범죄자가 되어 오랜 세월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수많은 크고 작은 참사로 반복되어 왔고, 반민특위를 무너뜨린 이승만의 친일 반민족 쿠데타는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12.12 군사 쿠데타로, 그리고 얼마 전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반복되었고, 제주 4.3의 양민학살은 6.25 전쟁 중 보도연맹원 등을 향한 예비검속과 수십만 명의 양민학살로, 그리고 5.18 광주학살로 반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없어져도 진즉에 없어져야 할 친일 매국 반민주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고 지금도 보수를 참칭하며 사회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본분을 저버림으로써 죄를 지은 자가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처음 임용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의 선서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습니다. 이 선서문 그대로 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법대로만 해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우선하는 하느님의 공정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공정이라도 지켜준다면 오늘날처럼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를 지지하는 기레기 집단도 움츠러들 것이며,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주겠다는 무지몽매한 유권자들도 점차 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더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